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요, 코스피 5000 시대가 반가운 뉴스가 아니라 계좌 방향이 갈리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다는 사실보다 올라가는 속도와 참여 방식이 바뀌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은 넓게 같이 오르는 장이 아니라 몇몇 대형주가 속도를 끌어올리는 장입니다. 이때 개인들이 신용을 더 쓰기 시작하면 상승은 더 달콤해 보이는데 변동성은 더 잔인해집니다. 특히 레버리지인 QLD, TQQQ는 그 변동성을 3배로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잡겠습니다. 코스피가 더 오르냐 마냐가 아니라 레버리지까지 끌고 들어오는 속도, 과열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먼저 왜 속도가 위험한지부터요. 가격은 원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돈이 들어오고 기대가 쌓이면서 천천히 계단을 밟아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결론을 동시에 내리면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흔들릴 때는 더 빠르게 내려옵니다. 오건영 단장이 말한 핵심도 이겁니다. 레벨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게 신용입니다. 돈이 없는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빚을 씁니다. 집도 그렇고 주식도 똑같습니다. 다들 오를 거라고 믿는 순간 모두가 한꺼번에 빚을 내서 들어오고 원래 5년에 걸쳐갈 상승이 몇 달로 압축됩니다. 이게 바로 과열 신호의 정체입니다. 상승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상승의 방식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QLD, TQQQ로 바로 연결됩니다. 코스피에서 신용이 늘고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돈 잃을 일이 없다. 빨리 불려야 한다. 늦으면 끝이다. 이 심리가 미국 성장주로도 번집니다. 특히 나스닥이 흔들리는 날 QLD, TQQQ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하지만 조급함도 증폭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 예측이 아니라 신호 감지와 속도 조절입니다. 그럼 어떤 신호를 보셔야 하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이 급증하는데 지수는 대형주 몇 개로만 끌려가는지 보셔야 합니다. 대형주만 날고 나머지는 멈춰 있는데 신용이 늘어난다. 이 조합은 장이 튼튼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불이 억지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조정은 하락이라기보다 과열을 시키는 급정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환율과 달러 심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금리만 보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불안한데 금리를 내리면 방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결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차가 줄어도 환율이 안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금리차보다 달러 수급과 심리가 더 크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환율이 흔들리면 위험자산이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험자산이 흔들릴 때 레버리지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QLD, TQQQ를 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그냥 뉴스가 아니라 심리 온도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예정된 이벤트를 달력처럼 보셔야 합니다. 시장에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변수보다 아는 일정인데 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 같은 이벤트가 잡혀있고 2분기에는 연준 의장 교체 이슈가 나올 수 있고 하반기에는 중간선거 흐름이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일어날지 말지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해진 이벤트가 있으면 최선의 시나리오만 보지 마시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 번만 계산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포트폴리오를 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 금리를 막 내릴 거다. 그러면 성장주가 또 간다. 이 기대가 너무 커지면 현실이 덜 좋아 보이는 순간이 생깁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이 기대한 만큼이 아니면 실망이 커집니다. 사탕을 받았는데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채권 금리도 출렁이고 달러도 흔들리고 주식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흔들리는 날 QLD, TQQQ는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께 3줄로 정리해드립니다. 한 줄, 속도가 빨라질수록 비중은 줄이셔야 합니다. 2줄, 신용이 늘어나는 장에서는 내 신용을 쓰지 마셔야 합니다. 3줄, 예정된 이벤트 앞에서는 현금을 남기셔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QLD, TQQQ를 들고 계시면 매수 타이밍을 레버리지 차트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현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나스닥이면 QQQ의 흐름을 보셔야 하고 특히 단기 추세선 기준으로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욕심을 내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올라갈수록 조금씩 정리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이 올 때는
공포에 팔지 말고 분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보다 계획이 수익을 만듭니다.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좋다, 미국이 끝났다. 이런 이분법이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미국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같이 가져가는 사람이 변동성을 덜 맞고 오래 버팁니다. QLD, TQQQ를 하시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걸 그쪽에 몰아버리면 한 번의 흔들림에 계획이 무너집니다. 분산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생존 시간이 길어지면 레버리지는 결국 이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결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에서 앞으로 조심해야 할 신호는 지수 자체가 아니라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신용이 빠르게 늘고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고 환율이 불안하고 달력에 큰 이벤트가 가까워진다.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순간 시장은 한 번씩 숨을 고릅니다. 그 숨 고르기가 레버리지에게는 폭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신용이 뜨거워지는지 매주 체크하시고 환율이 예민해지는지 같이 보시고 예정된 이벤트 앞에서는 현금을 남기시고 QLD, TQQQ는 현물 기준으로 분할 매수 분할 정리를 기계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계좌는 안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걸 안 하시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더 오를 수 있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를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신용이 더 붙으면 그 다음 굴곡이 더 커집니다. 지금 QLD, TQQQ를 더 사도 되냐? 사는 건 되는데 한 번에 사시면 안 됩니다. 분할로 현물 기준으로 이벤트 앞에서는 무조건 현금을 남기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조정이 오면 끝이냐? 아닙니다. 조정은 끝이 아니라 과열을 시키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조정을 견디는 방식이 없으면 좋은 조정도 나쁜 하락으로 체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견디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